We will 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네, 글로벌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은 국제축구연맹 피파 이야기 좀 저희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불과 4일 전에 5선에 성공했던 제프 블래터 피파 회장이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 박문성 축구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블래터 회장, 피파 회장으로 5선째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자마자 급작스러운 사임 결정, 이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안팎에서 압력이 굉장히 거세졌죠. 그래서 이제 좀 고립된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네.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 피파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유럽이겠죠. 그래서 네. 유럽 축구 연맹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네. 이미 지난번 5번째 연임을 성공했던 선거 때부터 유럽 축구 연맹, 유럽 축구계는 이 블래터 회장에 대한 그 반대에 대한 뜻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래서 반대 진영에 표를 던졌었는데 5선에 성공을 했지만은 이 유럽 축구 연맹에 대한 반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입지가 흔들렸던 측면이 있었고요. 밖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 당국의 직접적인 수사가 아주 큰 타격으로 좀 와닿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블래터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스위스 검찰, 미국 검찰, 또 그런데다가 미국의 연방수사국, 우리가 FBI로 불리우는 네. 여기까지 움직여가지고 피파 전현직 그 간부들에 대해서 다 수사 선상에 올랐고 실제로 10여 명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또 오늘 보니까 또 그 몇 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 수배를 좀 내렸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블래터 회장의 그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롬 발케 사무총장에 대해서 수사 손길이 뻗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블래터 회장이 버티기를 좀 힘들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사임을 하려고 했으면 출마 전에 이미 이런 기류가 있었잖아요. 수사 네네. 당국에 의해서 이제 체포도 진행이 됐고, 근데 굳이 당선이 되고 나서 사임을 한 이유,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네. 정치적으로 아마 좀 계산이 돼 있었다는 추론이 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블래터 회장이 5선에 성공하고 4일 만에 사임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4일 동안 FBI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좀 힘들었던 측면도 있겠지만 네. 블래터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5선에 성공한 다음에 사임을 발표했고 다음 그러면 끌어갈 회장을 뽑는 선거까지는 길게는 한 6개월 이상이 또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6개월 이상은 임시체제로 자기가 끌어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6개월 동안 많은 사전 정치 작업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정치적 고려도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임은 또 사퇴는 사퇴고요. 법적 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블래터 회장이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 카타르로 확정돼 있는 2022년 월드컵 개최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현재의 피파의 입장은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피파의 입장인데요. 네. 그것은 말 그대로 피파의 입장입니다. 지금 피파가 1904년에 출범을 해가지고 1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최대 위기입니다. 네. 그동안 8명의 회장이 있었는데 임기 도중에 이런 비리 혐의로 물러나는 것. 그것도 네. 지금 검찰이 이번에 그 블래터 회장이 사임 발표한 직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블래터 회장의 사임과 우리의 수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로 오늘도 계속 어떤 그 수사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피파는 일단은 카타르나 러시아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블래터 회장이 이 문제로 예를 들어서 구속까지 되거나, 네. 아니면 이때 지금도 2018년과 2022년 혹시 유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네. 이거 그동안 그 러시아나 카타르 이때 같이 경합을 붙었던 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하자라고 하는 그렇겠죠. 요청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겠죠. 이 가능성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선 네. 이 블래터 회장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이 네. 비판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당초에는 출마 공식 선언 아닌가 했었는데 그 입장은 안 네. 나왔어요.
앞으로 이 그렇습니다. 정몽준 명예회장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정몽준 피파 명예부회장이 이번에 어제 기자회견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질적인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만 딱 놓고 표 계산을 해보면 아직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브래트 회장과 선거를 같이 했던, 예를 들어서 알리 요르단 왕자 같은 경우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미셸 플라틴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거 때 깊숙이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표를 갖고 있죠. 네. 지금 출발이 좀 늦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당선 가능성이 늦지만, 하지만 또 실제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정치적인 행보가 더 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브라트 회장과 피파가 비리와 부패 문제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반대 진영에 서는 건 반부패, 반비리에 대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정몽준 명예부회장이 그동안 피파에서 많은 어떤 입지를 좀 더 얻고 싶었지만 브래트 회장과의 관계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반전하려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100년이 넘는 피파 역사에서 개혁 회장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전문가였습니다.